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일어났던 라돈 침대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이후로 생활 속 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커졌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더 CEO에서는 생활 방사선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술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해서 과학기술 특성화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원자력의학원 김미숙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올해로 창립 56주년을 맞은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병원이라고 하면 모두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63년에 서대문구 정동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의 암병원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암치료를 시행을 한 병원입니다. 이후 방사선 쪽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에 코발트 60이라는 치료기를 이용해서 최초로 특히 자궁경부암 환자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그 자궁경부암 환자가 완치된 경우가 현재도 생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다시피 했죠. 그 이후로는 이제 많은 암센터가 한국에서도 생기면서 암병원으로서의 이제 위상을 이어서 방사선에 대한 새로운 의료적인 적용 그리고 조기 암 진단 등의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또 임상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일반 국민들이 그냥 손쉽게 찾아가면 이용이 가능한 곳인가요?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네. 원자력 병원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방사선 치료와 이제 핵의학 쪽에 연구를 하는 이제 방사선 의학 연구소가 있고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센터가 있고 네. 뭐 그 신약 플랫폼 이제 센터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중에 가장 큰 포션인 원자력 병원은 일반 병원과 거의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암센터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질환을 가진 분들이 그냥 치료하는 암센터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자력 병원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일반 이제 대학병원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도 이제 암센터가 네, 다 여러 군데 이렇게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반 대학병원과 어떤 차별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저희들 최초로 이제 암센터를 시행을 해서 방사선 쪽에 있는 기술을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모든 대학병원이 다 암센터를 가지고 네. 있고 그만큼 한국의 암이 이제 암 질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봤어도 저희들이 암을 치료하는 기술이 거의 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일본보다 조금 더 각 질환별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 이상의 완치율을 가지고 있고요. 각 질환으로 봤을 때도 저희들이 미국보다는 당연히 위고 일본보다도 조금 더 앞서는 그런 질환들이 있을 만큼 암 치료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적인 어떤 치료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한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난치성 암 환자를 이제 대상으로 6종의 좀 드문 병들이 있습니다. 6종이라든가 전리선 암, 또 갑상선 암도 이제 굉장히 난치성이 있습니다. 물론 치료가 잘 되는 대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또 방사선 치료 기술이라든가 또 과학 기술 쪽에서 그런 기술들을 빨리 도입을 해서 이런 일반적인 이제 암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난치성 암 환자 또는 모든 거가 포기되기 쉬운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의료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특화를
하려고 하는 것과 이제 과학기술 특성화 병원의 한 어떤 이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암 전문 병원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원이 보유한 방사선 치료와 연관된 경쟁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암 치료를 방사선 치료기로 이제 최초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듯이 그 이후로 사이버나이프라는 방사선 수술 기기를 최초로 도입을 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임상 경험을 가지고 이후 한국에서도 방사선 수술 기법을 많이 보급을 했고요. 또한 그 PET-CT라고 하는 기법이 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지금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PET-CT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CT 보통 일반적인 이제 엑스레이를 이용한 CT는 보통 한 1cm 정도의 암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기계였지만 PET-CT는 0.5cm 절반 수준에 있는 종양을 전신에서 다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하게 암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도입을 해서 이제 한국에 보급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 라돈 사태로 생활 방사선에 관련된 이슈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많은 국민들이 방사선에 대한 이제 염려를 했고요. 또한 이제 작년 라돈 침대 사태를 봤을 때도 많은 국민들이 이제 생활 방사선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센터라는 것이 200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이는 사실 원자력의 어떤 재난 상황에 있어서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학문적인 면도 있고 또 연구적인 면도 있지만 특히 어떤 비상사태를 돌발적인 비상사태에서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어떤 그런 재난의 상황에서 물론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생활 방사선과 같은 밀착된 국민 건강의 어떤 궁금증이라든가 또는 국민 염려를 풀어주는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이제 전화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 라돈 침대 사태는 약 1년에 5,000건 이상 정도를 저희들이 상담을 많이 했고요. 또 건강에 민감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오셔서 건강 진단도 하시고 저희들이 특수 이제 검진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좀 국민의 어떤 건강 염려에 좀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검진도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과학기술 특성화 병원으로서 또한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는 정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우정국의 집배원들이 상당히 건강의 어떤 그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건강 조기 진단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면서 그런 분들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그걸 현장에서 사용하는 의료계, 그 사이에서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의료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어떤 접근할 수 없는 이제 좀 제약들이 많고요. 과학기술계는 현재와 같이 벤처라든가 여러 이제 큰 제약회사 같은 데서 한국에서 이제 많은 신약 등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의료계 쪽으로 빨리 진입을 시켜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난치성 어떤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빨리 어떤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계와 어떤 의료계의 어떤 접점에 있어서 그 문제를 좀 신속하게 해결해서
어떤 과학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료 쪽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과학 기술 특성화 병원을 표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와 많은 이제 협력을 하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어떤 성과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영역 간에 긴장 관계나 혹은 갈등 뭐 그런 요소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좀 과도한 규제를 한다든가. 네, 의료는 아무래도 의료 쪽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피험자, 특히 이제 환자라든가 또는 이제 좀 약자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을 사실 먼저 보호하는 것들이 의료계에서의 이제 제일 큰 출발점이겠죠. 어떤 신약을 먼저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해본다거나 이런 거로 해서 빨리 이제 시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과학계의 어떤 특성이겠지만 네. 저희 의료계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시각에서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규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료기관이면서 또 과학 쪽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걸 상호 좀 보충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면의 어떤 정책적인 정부도 그런 지원을 지금 많이 고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도 그러니까 원래 의사 선생님이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방사선 쪽으로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 종양학과라는 과의 의사로 이제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시면서 동시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네, 이 방사선 종양이라는 어떤 그 과가 내과나 외과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고 또 굉장히 큰 기계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어떤 국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푸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방사선을 인체에 조이면서 생기는 많은 인체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등을 하기 때문에 저희야말로 환자를 이제 암 환자를 많이 거의 99%가 제가 보는 환자들이 다 암 환자지만 또 그 분야에서 과학적인 어떤 분야를 서로 이제 이렇게 융합하는 그런 첨단의 어떤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글로벌 신약 개발을 통해서 국내 제약 기업들이 활발한 활동과 이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그런 국내 제약 기업,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재단법인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활동 역시 활발합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국내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와 달리 신약 개발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큰 이제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벤처에 이르기까지 또는 지금 뭐 바이오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모두가 이제 이 바이오 산업에 상당히 많은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원자력의학원 안에 이제 저희들이 장기간 신약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최근에 드디어 그 이제 건물을 완성을 했습니다. 특히 그 신약을 개발했을 때 임상으로 진입하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이제 기간이 있고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임상으로 적용하기 직전에 어떤 우리가 임상 1상 또는 영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계들이 현재까지 국내에 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인프라가 국가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신약 이제 개발 플랫폼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완공을 했고 그 안에 RI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어떤 인체 내에 이 약이 어떤 식으로 대사를 하는지를 조금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진 기계를 이제 저희들이 세팅을 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과제는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국내 제약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것과 또는 사람의 어떤 인력을 이제 키우는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해서 한 몇 년간 저희들의 과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신약 개발에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각 국가나 기업들 간의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가 봅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이 뭐 가장 크고요. 그 FDA가 이제 미국에서 FDA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만이 이제 진입이 훨씬 더 시장이 훨씬 커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물론 임상 가기 전에 전임상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비임상이라고 하는 이제 동물 실험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 한국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그 시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바닥의 면에서 이제는 많이 이제 한 10년간의 어떤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커지면서 저희들 이제 전임상과 그런 임상 시장이 많이 커진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은 인프라, 휴먼 이제 사람의 어떤 그런 그 기계뿐만 아니라 사람을 키워서 교육시켜야 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또는 글로벌화된 어떤 그런 정말 전문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다른 병원이라든가 또는 제약과 이런 쪽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그런 인재를 이제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의 실용화 부문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저희들이 좀 특화된 이제 원자력 병원이 좀 특화됐고 또는 이제 방사선 의학 기술 쪽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특화된 부분은 이제 동위원소를 이용한 그 암 환자의 치료가 상당히 이제 저희들로서는 이제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규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체에 적용하기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조금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잡스암이나 뭐 이렇게 해서 스티브 잡스가 치료한 그 암도 사실 저희들이 약간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스티브 잡스가 잡스는 굉장히 특이한 병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어떤 췌장암은 아니고요. 췌장암에 있는 일반적인 선암이 아니라 신경 뉴로블라스토마라고 하는 약간 특이한 병인데요. 그 질환은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항암제가 거의 듣지 않습니다. 항암제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 항암제를 이제 사용할 수가 없고, 근데 그분은 이제 또 전이가 됐거든요. 간이라든가 다른 전이가 되면 수술이 힘들고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동위원소 루테늄이라는 동위원소를 해서 이제 스위스에서 치료를 받았죠. 그 동위원소를 활용한 치료법이 이제 스티브 잡스한테 적용됐던 치료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방사선 동위원소 표지를 한 그 물질을 이제 스티브 잡스의 이제 전이된 그 암을 위해서 이제 투여를 한 거고요. 결국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였죠. 수술과 뭐 방사선 치료, 항암제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게 그 치료법인데, 이제 이 치료법이 마지막에 써야 될 거는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이 이제 실험적인 임상 실험이라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 기존의 치료 방법이 없는 분을 일단 대상으로 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안정성과 또는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게 판명이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으로 진입이 됩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치료법인데 국내에서도 그런 스티브 잡스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까? 그 기술 이제 루테늄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이제 그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원자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그 안전성이 확보된 공간에서 해야 되는 이제 GMP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제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은 그런 규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원자로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게 어떤 GMP라는 공장에서 하는 그런 아주 안정된 거기서 생산을 한다는 건 거의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규제와 저 규제를 같이 이제 적용을 해서 이걸 이제 풀어나가기에는 저희들로서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상업적으로 지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규제 쪽에서 많이 이제 해결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규제들을 좀 이제 해결되면 아마 이제 그게 좀 상용화하는데 좀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네, 지금은 네. 이제 뭐 신문에서 많이 보도된 거는 말레이시아에 가서 하는 그런 네. 것들이 지금 루테늄 아까 그 잡스암은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은 사실 저희들보다 의료 기술이 훨씬 못한데 어떤 네. 규제 문제에서는 문제 없이 하다가 얼마 전에 사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빨리 규제를 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이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치료받게 하지는 말아야겠다는 게 이제 저희 의사들이 이제 생각이죠. 거기서 사고를 또 일으켰기 때문에 네. 그걸 잘못 이제 뭐 적용을 했을 때 아무튼 그 의료 기술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기 이분이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조만간 그런 규제들이 상당히 빨리 이제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제 풀려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스티브 잡스 암은 아니지만 갑상선이라든가 또 전립선암 보통 이제 중년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전립선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그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아마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임상의 실험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축적되면 아마 그런 기술은 글로벌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임상이 축적된다는 건 이제 빅데이터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그 정도의 빅데이터를 이제 가질 수는 없고 이제 네. 어느 정도의 규제 상황에서 이제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임상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성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되는 상황에서 이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확대 단계는 아니고 그런 약들을 이제 안전하냐를 검사하는 그런 이제 지금 시험에 같이 미국과 같이 특히 이제 자궁경부암에 있어서는 이제 임상 시험을 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네. 작년 3월에 의료용 가속기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학원 제1호 연구소 기업을 개소하면서 자체 개발한 사이클로트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13매부와 그 32매부에 관한 이제 가속기를 의료용 가속기입니다. 그 매부라는 메가볼- 단위는 어떤 의미인가요? 매부는 메가볼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볼테지가 굉장히 높은 이제 메가급의 가속을 시킬 수 있는 이제 에너지를 그 정도의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그로 가속할 수 있는 가속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의료 쪽에서는 이 의료용 가속기가 어떤 동위원소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을 하는 이유는 물론 진단 쪽도 있지만 저희들은 특히 이제 난치성 암 환자를 치료하는 측면에서 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제 생산해서 좀 연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스티브 잡스가 한 것들이 거의 이제 지금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연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용화되지 못하듯이 저희들도 이런 가속기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낸 동위원소들이 아직은 완전 상용화가 아니라 아까 임상 단계 또는 전임상 단계에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제 유방암이라든가 자궁경부암 또는 이제 현재는 또 전립선암 이런 것들 굉장히 좀 흔한 질환들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흔한 질환들의 대상으로 방사선 치료라든가 또 수술 또는 항암제 이 모든 것들 다 했어도 결국 이제 재발을 하는 환자들은 결국 있기 마련이고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이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사실 이제 의학원 원자력 병원의 모토는 이 끝까지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제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저희들 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위원소 표시를 해서 이 자체가 암을 찾아가서 그 안에서 이제 방사선이 나오면서 이 아까 말한 그 암의 DNA를 파괴를 함으로써 암을 이제 괴사시키는 그런 원리인데요. 굉장히 첨단 방사선 치료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치료용 이런 방사선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 이제 사이클로트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이클로트론 개발을 옛날부터 했고 그런 13매부와 32매부는 이미 이제 국외에서도 저희들이 설치한 바 있고 그런 쪽에서 이제 좀 어떤 회사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시행을 했죠. 그 이제 중국이라든가 또 동남아의 이런 이제 기계 보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뛰어들어서 같이 경쟁을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어떤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은 국제적 협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 펼치고 있는 국제 협력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원자력 쪽에 이제 IAEA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고요. 그 IAEA는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핵 사찰이라는 것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겠지만, IAEA의 활동 중에서는 이 원자력이나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이라든가 개도국의 암 퇴치라든가 평화적 이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도 그쪽 방면에서 많은 이제 과거에는 일본에 좀 밀렸지만 현재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본 이상으로 개도국의 어떤 암 퇴치라든가 원자력과 방사선을 이용한 아까 이야기한 핵의학과 방사선 치료 등을 통해 가지고 개도국 등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또는 직접 가서 그 개도국의 기구나 또는 이제 의료 기술들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해왔고요. 그래서 올 3월에 그 유키노 사무총장이 IAEA에 있습니다. 그분을 이제 자문하는 자문 기구가 있는데 제가 그 자문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되어서 3년간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과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의 기술을 이제 3년간 좀 개도국에 좀 적극적으로 더 활발하게 보급을 시키고, 그럼으로써 그 나라의 어떤 암 환자들은 정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한국도 그런 분야에서 리딩 그룹으로 이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년간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한국원자력의료원 김민숙 원장과 말씀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도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개발한 기술적 결실들을 토대로 민간 영역에서 사업을 활성화시켰다고 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로 옥신각신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유연한 협력으로 서로 이끌어줄 때 경제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파워 인터뷰 더 CEO,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